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이제 공천을 사실상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거의 뭐 다 마무리됐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방금 전에 말이죠. 한동훈 위원장의 그야말로 폭탄 발언이 나왔어요. 자칫하면 장정 갈등 또 윤한 갈등으로 오해가 될 소지가 있고 또 야당에서는 그걸 노리고 또 홍보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이종섭 즉각 기록에서 즉각 소환 조사를 받아라. 황상무 네가 알아서 해. 딱 요겁니다. 그래서 조금 발언에 상당한 이 신중을 기한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그리고 대구에서 도태우 장해찬 요 후임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해찬 후임으로는요, 정현욱 통화일보 논설위원, 채널A도 많이 나왔고, 예, 정현욱 논설위원이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도태우 자리에는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머지 공천하지 않았던 자리들도 전부 다 채워졌고요. 민주당에서도 김미현 의원이 이제 최종적으로 또 공천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요런 얘기를 쭉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도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선거 대책회의 처음으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주관하는 회의가 열렸어요. 자, 요것을 이렇게 열린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겠지만은요. 지금 수도권 의기론이 급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와중에 여의도 연구원의 예상 의석이 90에서 95석이다. 자,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민당에서는 직접 안규배이가 나와가지고 130석에서 140석이 지역 그리고 이제 비례 의석 플러스 알파. 그래서 153석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지금 이제 전망이 나왔는데요. 자, 국민의힘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 언론에서 취재해서 발표한 내용이 여의도 연구원의 90석에서 95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적인 판세가 안 좋고 특히 수도권 위기론이 급 확산되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으로 선대위 회의를 주관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종섭 그리고 이제 황상무 이 언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가운데 말이죠. 지금 이재명이가 오늘 신촌에서 들렸다가 신촌의 버스킹 현장을 들렸다가 망신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주당 얘기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퇴근길에 오늘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종섭 대사와 관련해서는요, 공수처는 즉각적으로 소환을 통보하라. 그리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기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는 정쟁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만한 문제다. 그래서 즉각 소환, 즉각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이 문제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인들로부터 이제 많은 문자도 받고 연락도 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이 흐름은요. 저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이거 즉각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 본다면 우선요, 돌아와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거는 불문가지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종석 대사도 현지 입장, 그리고 이제 우리 외교부 대통령실 입장도 언제든지 불러면 오겠다.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리고서 지금 대안으로 들어온 지금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 귀국 시기, 조사받는 시기를 갖다가 4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지금 이제 이 공관장 회의를 이용해서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현지 대사로서의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러니까 현지 대사로서의 자리를 비는 시기를 갖다가 최소화시키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게 총선 전에 지금 불이 붙어갖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귀국 시기를 연장을 하라. 그리고 말이죠. 그래도 대한민국 대사가 무조건 오고 들어와서 서울에서 기다린다. 이건 그야말로 시간 낭비고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국가기관인 공수처가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를 표시하라. 아무리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세력과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혹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먼저 우리가 언제 소환하겠다. 그리고 공개 소환하라 이겁니다. 소환할 때 포토라인에 세워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종섭이도 직접 포토라인에 서라. 예, 그래서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조사받는 이 당당한 모습의 뒤는 뭐야? 나는 불법이 없다. 외압 사건이 전혀 없다. 이거를
국민들한테 표시해주는 의미에서도, 그리고 이종섭 대사가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의 억울한 점, 공수처 수사의 문제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 본인의 이 복잡한 심경, 요것도 직접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라. 그런 측면에서 공개 소환에 응하고요. 그리고 4월 22일 공관영의 때 들어온다 이렇게 정말 한심한 얘기를 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들어오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본인이 즉각적으로 들어와서 언제든지 조사받을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공수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에 기본 임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의혹이 제기됐고 작년 9월부터 여태까지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있다가 총선이 다 돼서야 1월 달에서부터 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 예. 요것도 공수처의 직무유기예요. 자, 그래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고 수사할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민주당과 문재인 세력의 뒷배, 이 의혹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먼저 소환 일정을 발표하라. 예. 그래서 모든 것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하라 이겁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피의자 신분에 있는 이종섭은 이종섭대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고 빠르게 하라 이겁니다. 빠르게. 예. 왜? 지금 이종섭 때문에 국민의 피로감이 굉장히 지금 누적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문제와 관련된 한동훈 위원장의 이 발언은 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이 발언의 틀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동안에 표명한 의견하고, 그 다음에 이종섭 대사가 얘기한 의견하고 그 틀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것이 요게 바로 해결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그런 점에서는요,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그리고 그동안에는 이종섭 대사의 발언 이런 것이 이제 언론에도 별로 크게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는 제대로 다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판이 이제 바뀐다. 그래서 요럴 때 외교부하고요,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 호주 대사 본인도 이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서 본인의 심경을 제깍제깍 빠르게 내놔라. 이렇게 저는 요청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획할 테러라고 하는 이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저도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 국내 언론 단체에서 일단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기자협회가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일종의 이제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 씌워져서 국제적인 이슈로 악화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한동훈 위원장이 이건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는 이미 했어요. 자,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라는 얘기는, 이게 말을 까딱 잘못하면요, 지난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 때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국민 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맞지 않죠. 국민 눈높이에. 상식적으로 이거는 뭐 황상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언론인인데 언론만 평생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실언이다. 예. 정말 자격 미달 능력 부족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한테 인사권과 관련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라. 이 얘기는요, 사표 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저도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합니다. 본인이요, 아예 하루만이라도 시민사회 수석, 뭐 자기 경력의 시민사회 수석 쓸 수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그걸로 만족하라. 예. 그리고 그걸로 만족하기 이전에 그래도 말이죠. 그래도 윤 대통령의 신임을 뒷배 삼아서 강원도 지사 출마까지 선언하고 뛰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김진표한테 워낙 밀리니까 철회했나요? 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대통령 후보, 그 당시, 그리고 또 현직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서 시민사회 수석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은 것까지만 영광으로 그것도 생각하라. 제가 보니까 저도 과거에 이 황상무 수석이 말이죠. 예, KBS 앵커만 할 때만 해도 참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요 한마디로 완전히 우리 국민에게 준 실망과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준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그래서요, 즉각적으로 사퇴하십시오.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이. 예. 그게 결국은 신임을 해준 대통령, 그리고 또 그동안에 평가를 해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종섭 대사도요, 신속하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임하고 반드시 포토라인에 쓰겠다고 본인이 얘기하라. 왜?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이 그러지 않도 무능한 이 공수처가 말이죠. 그거 포토라인에 세우고 이런 것은 피의사실 유포, 또 이렇게 해서 또 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 아니, 지금 이종섭 대사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정부가 얘기하는 게 아무 불법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포토라인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거 쓸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언론하고도 소통을 강화하라 이겁니다. 직접 대통령실의 외교부에서 뭐 쓰리쿠션을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언론을 상대해라. 왜냐? 어쨌든 간에 본인 주변에 지금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제는 대사니까. 현직 대사와 관련되니까 현직 대사관의 인력을 통해서 아이디어도 받고 대응 작전도 세우고 이거는 뭐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야말로 물샐 틈 없는 전략을 세워서 당당하게 대응하라. 이 얘기를 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건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우선 이 오늘 비어있던 구미을 지역에서는 이제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경선에서 이겼어요. 현역인 김영식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포천 가평에서는 결선에서는요,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이 권신일 인수위 기획위원,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대전 중부에서는 말이 많았잖아요. 그동안에 그 MBC 기자 출신의 이제 최명길 의원이 간다 이런 말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난리가 나니까 최명길은 비례대표로 빠지고 그 현장에서 있는 대전 현지의 3명이 경선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원권 당연히 이은권이가 이기죠. 경선 들어가면. 왜냐면, 대전 중구청장을 한 사람이고, 국회의원을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절대로. 이은권 대전 시당위원장이 결국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는, 자,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봉근 현역 의원이, 지금 경선에서는 떨어졌지만은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 전봉근을 갖다가, 이 공천을 줄 것이다 라는 보도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한 칼에 뒤집어졌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 언론의 힘이 굉장히 무섭다. 언론의 힘이 제가 이제 바로 이어서 논평하겠지만은 결국은 정현욱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공천 받았습니다. 뭐 공천 받으면은 이 부산 수영이니까요. 이건 뭐 당선 99.99%죠. 그 다음에 도태우 자리에는 김기훈 통일부 차관이 받았어요. 그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경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인으로서의 실력, 그리고 이제 김기용 같은 차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직자로서의 그동안에 이제 실력, 그리고 또 두 분의 이제 스펙, 이런 거를 보면은 손색이 없는 분은 저는 맞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요, 이 정연욱 논설위원의 경우에는요, 부산 진을에 신청을 했어요. 거기에서 삼선이 이현승 의원하고 경선했지만 패해요. 아니, 삼선 이현승이하고 어떻게 이겼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이 물갈이가 안 된 거 아니에요. 현역 의원, 현역 구청장 이기려면요, 이건 하늘에 있는 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제가 현장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아니, 4년 내내 삼선이면 벌써 12년을 지역민들하고 계속 악수고 다녔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정현욱 의원 억울하죠. 자, 그러나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또 그게 정치 진출의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절차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은,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정현욱 논설 의원 여러분들 저도 정현욱 논설하고 토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채널A 이 앵커도 여러 차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논설 칼럼도 많이 쓰고 있고. 그런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경력을 좀 봤습니다. 예, 정연욱 논설위원의 경력을 봤더니,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어요. 부산 해화초등학교, 나이는 65년생. 그러니까 지금 딱 59세가 되겠죠. 부산 해화초등학교를 나오고, 동중학교, 동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법대 공법학과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에서 기자를 쭉 하다가 채널A 보도본부의 부본부장, 그리고 이제 국장급인 논설위원을 하다가 이번에 출마를 했다가 이현승한테 밀린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연욱을 했는데, 지금 이제 언론계에 놔두는 얘기들, 그리고 저도 많은 얘기를 듣는데, 이 대한민국, 저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거 얘기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절대 안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 항상 얘기지만, 대한민국만큼 법조인만이 국회에 가는 나라가 없다. 대한민국만큼 언론이 말이죠. 언론계가 정치 인문의 발판이 되는 나라도 전 세계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돌아다니는 루머입니다. 소문을 보면은 지금 언론사들끼리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다. 왜냐?
뭐 미안한 얘기지만요. 제가 들은 대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사실 여부는 저도 얘기는 뭐 모르겠지만은 돌아다니는 얘기가요. 지금 이제 이 대통령실의 수석 홍보수석이 이도훈 논설이 문화일보. 그다음에 KBS 사장이 누구입니까? KBS 사장? 이거 사장이 말이죠. 문화일보 논설위원 출신이에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문화일보가 그렇게 뭐 대형 미디어는 아닌데 우리 중요한 이제 보수 미디어이면은 맞지만은 이 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굉장히 아래에 있는 매체인데 여기에서 그 중요한 KBS 사장을 갖고 그 중요한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을 갖는데 예를 들어서 조동동 우리는 뭐냐 이런 불만이 강력히 제기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TV조선, 조선일보에서 무려 3명이나 발탁이 됐어요. TV조선은 신도국 앵커가 서초을 무조건 당선되는 데고 그 다음에 송파갑, 박정훈 거기도 거의 무조건 당선되는 안정권으로 갔어요. 그 비례대표에는 조선일보의 유영훈 군사 전문기자가 갔어요. 그 뭐 당연히 아주 훌륭한 언론인인 것은 분명히 맞아요. 훌륭해.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조선일보하고 TV조선만 있느냐? 아니올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론에서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거 뭐 하는 거냐? 네, 조선일보가 그래서 딱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 가지고 주물럭주물럭한다. 이런 보도가 여러 번 나왔잖아요. 예. 그 다음에 동아일보가 얼마 전부터 완전히 반윤석열 매체로 바뀌어버렸어요. 요즘 굉장히 신나게 까고 있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이거 뭐냐? 우리는 뭐냐 이거야. 아무도 없다. 예, 아무도 없다. 이러다 보니까 정연욱을 막판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냐라는 소문까지 있다 이겁니다. 라는 그런 추론도 충분히 가능하죠. 사람들은 다 훌륭해요. 예, 조선일보든 어디든 그리고 조중동 매체 문화일보 이제 언론 하려면 아주 훌륭한 사람들 아니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늘구멍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 맞아. 그런데 언론계에 이렇게 많이 국회 여의도 좌석을 배정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이 그렇게 있느냐. 예. 그런 점에서는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다른 언론들이 또 난리가 나겠죠. 자, 그래서 동아일보 하나 따먹고 그러면 이 시초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KBS 사장이라든가 무슨 이동훈 홍보수석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원초는 어디서부터 되느냐? 문화부 장관 박도균인가요? 중앙일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박도균이 실패한 장관이잖아요. 무능했잖아요. 얼마나 무능했습니까? 박도균이. 예. 박도균 같은 사람을 갖다가 이 문화부 장관 시키니까 그때도 언론계에서 박도균이는 어떻게 장관시키느냐 이런 비판이 많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로 끝났어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그때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사장을 가니까 중앙일보 이 박도균 사장이 이제 문화부 장관을 가니까 그때도 이제 다른 매체에서 경쟁적인 거죠. 아니면 언론계도 얼마나 경쟁이 심하니까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문화일보가 쫙 이제 부각이 되니까 또 조중동에서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조선일보 이번에 3자리나 주고 말이죠.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공천이다.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이 점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골고루 저는 좌파 언론한테도 하나 줘야죠. 좌파 언론한테도. 안 그렇습니까? 좌파 언론이라고 해서 주지 말라는 법이 어때요? 포용, 외연 확장에 좋잖아요. 외연 확장에. 예. 외연 확장. 지금 호남에 있는 그동안에 민주진영에 있어서 진보진영에서 뛰는 사람들, 전향하는 사람들 전부 우리가 이번에 받았지 않습니까? 외연. 그러면 지금 좌파 매체라고 할 수 있는 한겨레, 경향신문 이런 데서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언론인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표의 확장성 면에서는 더 낫지 않느냐. 그게 일관된 국민의힘의 공천 전략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도 비판을 받을 소지는 다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정도로 이제 이 국민의힘 이번 이제 공천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태우 그 자리에는 김기웅 통일부 차관이 갔어요. 자, 김기웅 차관은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문제라기보다도 김기웅 차관은 아까 이제 정연욱은 이현숙 지역에서 떨어졌는데 갖다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김기웅 차관은 말이죠. 아예 신청도 안 했다는 겁니다. 아예 신청도 안 했는데 인재로 발탁한 것이죠. 자, 이분은 이제 통일부 공직자로 쭉 관료 출신. 그래도 통일부 차관까지 올라왔으니까 실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합격력을 봤더니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나왔어요. 네, 외교학과를 나왔고
80학번. 그리고서 이제 외교학과에서 이제 석사까지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성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공천 신청도 안 했는데 발탁이 된 겁니다. 뭐 이제 발탁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김기웅 전 차관이 발탁이 됐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끝났고요. 그러면 민주당은 어떠냐? 민주당은요, 지금 막 보도되는, 나와는, 이 보도를 보니까, 지금요, 안산을에서 이 김현희, 현역인 김철민, 예, 김철민 재선 의원이에요. 안산 상록을, 이거를 꺾고 이겼습니다. 예, 꺾고 이겼어요. 안산을, 김현. 이 김현도요, 아주 골수 좌파, 아주 뭐, 이 대변인 출신이니까 말도 잘하죠. 뭐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 2명이 결선치른 부천 갑에서는요. 서영석 의원이 유정주 의원을 제치고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나주 화순에서는 현역인 신정훈 의원이 손금주 전 의원을 이겨서 공천장을 받았고 영암 무안 신안 결선에서는 현역인 서삼석 의원이 김태성 당 정책위 부의장을 이겨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여야의 추가적인 공천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공천 관련 내용은 말씀드리고 여기까지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이상론, 위기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예, 수도권 위기.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수도권 위기와 관련해서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사실 이제 보도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다른 급한 뉴스를 먼저 하다 보니까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주요 언론 매체에서 많이 이거를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도권 위기론이 급부상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위원장도 이종섭 그리고 황상무 요거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린 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자, 이건 숫자로도 서울 위기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 보도의 이제 큰 흐름을 보면 자, 그래서 말이죠. 이 갤럽 여론조사 바로 이제 엊그제 금요일 날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한 주일 새 무려 15%포인트나 국민은 빠졌고 민주당은 8%나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원론, 정부 지원론 역시 서울에서는요. 일주일 전 대비 무려 11%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42%에서 31%로 빠졌고 그리고 야당 승리론, 정부 견제론이 되겠죠. 10%나 상승했어요. 48에서 58.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빨간 불이 켜질 수밖에 없는데 왜 갑자기 이러냐? 이게 이제 조국 혁신당의 바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종섭 대사의 출국 논란, 그리고 총선 후보자들의 막말 파문, 그리고 황상무의 기자회칼 테러 관련 이런 난맥상이 아주 동시에 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특히 이런 빅 뉴스에 민감한 서울 지역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경기도는 어떠냐? 경기도는 정말 위험하다. 이런 지금 보도가 주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이죠. 중앙선대위회의에서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도 최근의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은 매우 엄중하다. 개별 정당 지도만 바라보는 착시 효과 대신에 여소야대가 우려되는 민심의 흐름을 직시해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오늘 선대위에서도 말이죠. 지도부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현안, 주요 민감한 현안은 수도권 위기라든가 이종석, 황상무 이런 것 대신에 현수막을 뭐 좀 확대하자, 선대위 일정을 조정하자, 대변인을 더 늘리자 이런 실무적 쪼매는 얘기만 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뭘 하고 선대위를 운영하냐. 이거 비대위하고 차이점이 뭐냐. 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말이죠. 지금 서울만 본다면은 4년 전에 10% 이상 차이로 졌던 후보들을 갖다가 똑같이 내놓았고 대통령과 당 대표만 바뀌었는데 이대로 가면 21대 총선하고 결과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 21대 총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서울에서 8석, 경기 7석, 인천 1석, 수도권 121석 중에서 그중에서 16석밖에 못 얻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야말로 험지를 수도권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이 위기론을 잠재우려고 하고 있지만은 이게 제대로 안 되는데 그 바탕에 뭐가 있느냐? 고물가 고금리로서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점이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미 뭐 선거판마다 아주 그냥 금과 옥조처럼 나오는 게 뭐예요? 예.
근거적으로 들은 게 빌 클린턴 대통령의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지금 대한민국에 똑같은 상황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다가 구조적으로 중간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는 통상적으로 정권 중간 심평가 선거가 강하다는 거죠. 그런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중, 3중에 어려움이 있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이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 추가적인 막말 문제, 또 이 비례대표 공정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데 이런 쥐레가 지금 산적해 있는데 현재의 분위기가 총선까지 이어질까 현재 이제 이 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지 걱정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크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요. 오늘 신촌에서 말이죠. 이재명이가 이제 신촌 일대도 오늘 지금 내가 돌아다녔는데 신촌 일대에서 이재명이가 망신을 당했다는 보도가 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데 이 버스킹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여기서 음악 이렇게 뭐 악기 갖고 공연하고 그러는데 여기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재명이가 가다가 여기를 들렸어요. 그래서 들리니까 이거 부르지도 않는데 들리니까 이거 웬일인가 하고 다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어디를 다니면 뭐 난리치잖아요. 셀카 찍자, 사인해달라, 뭐 환호, 뭐 한동훈 하고 난리치는데 이재명이도 마찬가지죠. 자기네 개딸들이 와서 난리치는데 여기는 개딸들이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신 왜 왔어? 그야말로 이러한 분위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졌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경한다면 아니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 내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내가 그래서 들렀는데요. 자, 이렇게 말을 꺼냈지만은 다 전부 다 분위기가 아주 살벌하죠. 예. 그러니까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망신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재명이 그리고 이제 현장 갈 때마다 나타나는 현장 중에 하나, 망신스러운 것은 자기가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 이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동문서답하는 거. 이게 현장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이재명의 망신사를 더 키우는 사례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양문석과 관련해서도요. 기자들이 이거 양문석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니까 그냥 말 한마디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엉뚱한 얘기하고 아이고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네요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요. 언론을 무시하는 행태.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은 언론을 만나면 아주 굉장히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동훈 위원장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이 언론 기피형 이재명의 모습. 요것도 망신사를 사고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 한동훈과 그리고 당대표인 이재명의 현격한 능력의 차이가 우리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게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